서연아, 지금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 3, 4, 7, 8, 9, 10을 다루고 있는데 3번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해버려서 여기서 아이들 필기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문제 선생님이 보내준 PDF 파일에서 보시면 얘가 나와 있고 얘가 힌트가 있는데 요거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서 항상 레파토리가 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얘를 구해. 미분계수의 정의로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입을 해서 이 값을 구하는 레파토리가 돼요. 항상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됐고 첫 번째 선생님 얘기한 대로 얘를 구하러 가자. 자, 얘를 구하려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함수의 정의랑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뭘로 가야 돼? 두 번째, 도함수의 정의랑 유사한 걸로 써야 돼. 그래서 요 식을 썼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얘는 여기에 써진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져서 남는 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얘가 될 거고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러 갈 건데 도함수의 정의는 이 하얀색 글씨와 같죠. 그러면 얘도 역시 요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고 약분이 될 거고요. 남는 것만 약분해서 써볼게요.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쓰고요. h분의 3x, h는 약분돼서 3x가 나왔어요. 자, 근데 리미트를 안 쓴 이유는 3x만 남는 순간 얘는 상수나 마찬가지야, 얘들아. 너희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라고 써 있으면 얘를 그냥 2라고 쓰지. 그치?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h가 0으로 갈 때 3x가 되니까 여기에 h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h를 떼버리고 3x라고 써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3x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식에서 2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2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x에다가 2만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되는 적분 단원에서는 적분도 배울 거라서 도함수를 적분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주어진 조건 여기까지 주어졌는데 서연아 문제에서 F'2가 아니라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냐면 F'0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얘를 구해. 이 힌트를 가지고 F'X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값도 구해.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운 다음에는 얘를 적분을 해서 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x에 2를 대입하면 끝나겠죠.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지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원래 선생님 시험지 해설은 영상을 안 찍는데 얘는 그냥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 볼까? 여기다가 이제 서연이 욕 살짝 해놓고 영상 찍은 다음에 불만이 없으면 얘가 안 본 거고 고1 애들 선생님 어쩌다 보니까 고1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그 안 온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놀렸는데 애가 그 다음날 왔는데 아무 말이 없어. 너 영상 안 봤지? 안 봤대. 어쩐지 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4번 가볼게요. fx가 이거고 얘 표현이 조금 특이했는데 얘를 올림포스 유형이 너무 내용이 적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얘도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값을 구해달래 얘들아. 뭐 미분계수 같이 생겼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치?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있잖아 얘들아 이 아래다가 내려서 쓰면 얘가 n분의 h1이죠. 그러면 n분의 1이 될 거니까 n분의 1을 갖다가 치환을 해보자. n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소로 가겠죠.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n이 아니라 치환한 t 값이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고 t분의 f1 플러스 2t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3t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림포스 유형에서 다룬 적이 없는 문항이라서 좀 당황했을 거야. 근데 얘도
이것과 같이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 지금 졸면 큰일 나, 얘들아. 문제가 잘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이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형태 맞춰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 1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 요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F1 한번 뺐다가 여기서 F1 한번 더 하시면 되죠? 글씨를 너무 붙여 쓴 것 같네. 그러면 봐봐. 리미트를 따로 떨어뜨려서 써볼게요. 요렇게 짝꿍이거든요. 요렇게 짝꿍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요렇게 짝꿍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릴 거야. 그러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2t니까요. 분모에 2 곱하고 분자에도 사이좋게 2 곱해줘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t다, 얘들아. 3t 아니야, 마이너스 3t야. 그러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3 곱하고 분모에 마이너스 3 곱하면 2와 같겠지. 따라서 얘는 2, 이거죠. 이제 미분계수를 저기 써도 되지. 얘들아, 그리고 유의할 게 내가 미분계수를 쓰는 이유는 fx가 명확하게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분계수를 쓴 거야. 그냥 얘가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주어진다면 미분계수 정의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얘가 될 거고 얘 미분해서 대입하면 끝이지. 미분해보자. 근데 얘들아, 나 답 좀 알려줘.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답 체크를 안 했어요. 12, 아이고, x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다가 넣으시면 1 넣으면 20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9가 되겠네? 이거 45 맞아요? 저것도 맞아요, 혹시? 8? 맞아요? 고마워요. 정리해 주시고 7번 가겠습니다. 다항함수 fx. 얘는 모든 실수에서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겠지? 근데 딱 생긴 걸 보니까 얘는 정리 가지고 얘기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n의 값이 정해져 있네? n이 2, 4, 6, 8이야. 그러면 n이 2, 4, 6, 8이니까 n에다가 2부터 4, 6, 8 다 대입해보면 되겠지 뭐. 그러면 얘네가 모조리 싹 다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계속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네? 그치?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도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도함수 얘기하고 있네. 그죠?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 사이에서. 잠깐만요. 도함수가 0이다 라고 하면 왠지 롤의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죠. 그럼 구간의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롤의 정리가 아닌데? 평균값 정리도 못 쓰고 일단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는 쓸 수 있고 그리고 롤의 정리를 쓰려면은 얘가 각각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럼 평균값 정리를 쓴다면 평균 변화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쓰죠? 그럼 사이값 정리를 쓴다고 쓰면 여기서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고 근데 도함수는 모르는 거고 근데 이게 다항함수죠.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겠다. 봐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얘가 2에서 4에서 6에서 8에서 10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양수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음수가 돼야 되거든. 얘 양수,
음수,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다항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 자, 이거를 어떻게 써주지? 아니면 얘가 만약에 봐봐. 2, 4, 6, 8, 10 요거라고 치자. 얘가 음수에서 시작했어. 그럼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당연히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걸 가져야 돼. 그러면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질까?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최소한 몇 개냐를 물었으니까 얘 3개예요? 뭐예요? 이거 몇 개예요? 4개라고요? 맞아요? 3개 맞아요? 선생님 답을 안 체크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럼 얘를 아는 범위에서 어떻게 풀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 얘들아. 일단 얘는 사이값 정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롤의 정리까지 같이 들어간 거야. 일단 사이값 정리로 선생님 생각을 해볼게. 자,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 너희 생각도 안 나실 테니까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연속이다. 이거였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다를 때 그 FA랑 FB 사이에 있는 값으로서 함수값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였고 얘의 활용된 버전은 뭐였냐면 얘네 둘의 값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 이 얘기는 엄연히 값이 다를 거고 따라서 양수랑 음수 사이에 당연히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FC는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였고 이거는 활용된 버전, 원래 버전은 FC가 요 사이값, 얘가 FA와 FB의 사이값이야. 그래서 사이값 정리였지?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구간 2와 4, 4에서 6, 6에서 8, 8에서 10 그러니까 이 사이값 정리로 내가 여기다 써볼게. 얘를 적용하면 요 힌트에서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그리고 8에서 10에서 총 4개의 구간에서 각각 함수값이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인정하니? 인정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설득시켜줄게. 인정하지 다들? 인정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 어떤 실근이 존재해? fx는 0이다 의 실근이 존재하니까 4개가 존재하는 거야,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또는 최고 창의의 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4개의 실근이 존재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요거를 각각 구간으로 하는 걸 잡을 거야. 자, 적어도 4개의 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P, Q, R, S라고 할게, 얘들아. 얘들 이거 좀 잘 봐줘. 좀 봐줘. 고마워. 자, P, Q, R, S라고 하면은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 롤의 정리에 의해서. 자, 롤의 정리가 왜 롤의 정리라고? 평행한 선이 3개가 있어서 롤의 정리다! 이랬지. 최소한 3개가 있어서. 이게 왜 나왔냐면 어쨌든 저기서 일단 첫 번째 조건, 우리 원래 나왔던 대로 갑시다. 정석대로 갑시다. 얘가 닫힌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fx가 연속인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 구간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 이미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그냥 만족이야. 세 번째만 만족하면 돼. 세 번째가 바로 요게 될 거야. FP와 FQ가 같지. 그리고 FQ와 FR이 같지. FR과 FS가 같지. 그럼 세 번째 조건 충족하지, 얘들아. 됐어?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구간 P랑 Q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P는 2와 4 사이의 값이고 Q는 4와 6 사이, R은
6과 8 사이겠지. 그리고 S는 8과 10 사이일 거야. 이해되지? 그 사이에서 얘는 각각 있는 그 상수에 대해서 거기서의 각각 구간 Q, R, RS 여기에서 각각 이 구간에서 각각 적어도 어떤 거의 실근? F'X가 0이다 의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fx는 0이다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프라임 x는 0이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문제 좋은데? 잘 써놓으세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7번 너무 좋다. 자, 이해 안 되면 지금 물어봐야 돼. 너희는 앞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볼 때 이거에 의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 개념이. 지금 단단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성우 공부를 안 하는구만. 대충 다 쓴 것 같은데 얘들아 6번은 일단 3차 함수가 나오고요.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일단 접선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접선을 gx라고 하고 구해볼게. 구하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늘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접점을 알죠? 위의 점이니까 얘가 접점이야. 그러면 1,5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x 플러스 12. 그럼 이거 한 김에 얘들아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버릴까? 이게 x-2의 제곱이 되겠네.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여기서 중근을 갖겠구나. 대충 fx 그래프의 개형이 보일 거고.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 잠깐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죠. 그래서 3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 보통 3번까지 하면 나와요. y-5는 3 곱하기 x-1. 따라서 얘는 3x-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편의상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x가 2에서 접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3차 함수가 증가하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개형이 될 거야.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뭐죠? x가 뭐였지? 2였어. 그리고 나서 gx는 자, 그러면 여기 뭔지 볼까? 함수에다가 원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2를 넣기가 싫은데 넣어야겠죠? 귀찮지만 저기다가 f1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8, 4, 6에 24 24 마이너스 2 해가지고 6이 된다.
그럼 2,6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x축은 요 아래로 지나갈 거고, 그리고 얘가 y절편이 2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 기울기가 3이니까. 근데 이거 뭐라고 했냐면 요 기울기가 접선이라고 했고 1,5에서 접한다? 어머 잠깐만, 여기서 접한다는 얘긴데, 그럼 봐봐. 얘가 2,6이니까 gx가 요거보다 살짝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접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또 뚫고 지나가겠죠. 근데 이거 뭐 물어봤지? 그러면 점 A를 지나는 뭔 말이야?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까요? Y축 위에 있으니까 0,t라고 할까? t 아직 안 썼죠? 0,t라고 하고 얘가 x를 지나는 원, x를 지난대. y축 위에 있으면서 x를 지나는 원이 원C가 직선 L과 접한다. 얘랑 접한대요. 그러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지름을 구해야겠네, 일단. 그리고 A도 지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힌트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힌트는 얘가 GX에 접한다. 접하는 원이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점 A를 지나는데 A가 1,5야. 얘를 지나. 그래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접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이 이거잖아. 그러면 0,t와 직선이 뭐였지? 이거였지. 3x-y 플러스 2는 0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나와야 돼. 원의 반지름. 그러면 잠깐만 얘 좀 지울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루트 10분의 0이랑 t 넣으면 2-t가 되겠죠. 얘가 이제 반지름인 거고, 두 번째 A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안 나오네. 그렇죠? 반지름이 A가 뭐였지? 1,5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해 볼게요. 얘를 원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원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r제곱인데 요거 제곱하면 아이고 10분의 지저분하다 문제가 t-2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1,5를 대입하면 t가 나오겠네요. 1 플러스 5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t제곱 그리고 10분의 1 t-2의 제곱. 이거 전개해볼까요? 해서 t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뭔가요? 원C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t 구한 다음에 r로 대입하면 끝날 것 같아. 나머지는 계산 문제고, 그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해볼게요. 자, 일단 좌변은요. 양변에다가 10을 곱할 거예요. 10을 곱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6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러면 좌변을 넘겨서 9t제곱 마이너스 100. 근데 4를 빼서 96t. 260에서 4를 빼면 256. 9로 약분 되나? 안 되네. 3으로 되나? 안 되네. 숫자가 너무 큰데? 잠시만요. 숫자가 너무 큰데요? 얘들아, 직선 L가 접한다 라고 돼 있네? 그치? 점 A를 지나는 원C가 그럼 맞는데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접해. L가 접하니까 저 길이가 나왔고, 근데 반지름이 어디서 나오죠? 뭐야? 어디서 틀렸지? Y축 위에 있으면서 여기가 뭐였죠? 1이었죠.
접하고 여기 있고 여기서 이거 어렵네. 여기서 접하고 여기에 접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얘를 지난다. 얘를 지난다. 아, 여기서 접하니까 얘를 지난다고 했고 그럼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원이 그래서 Y축 위에 있겠네. 이 중심이.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이 원의 중심은 알죠? 원의 중심은 알고 근데 t를 모르고 요 점을 아나? 아는구나. 그럼 구할 수 있겠다. 얘들아, 얘를 L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노란 색깔은 GX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얘들아 얘를 이렇게 놓으면 GX에 접해야 되는데 원의 중심이 0,t거든? 그러면 이 L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L에 대한 방정식은 GX의 봐봐. 여기다 써볼게. L은 이 노란 색깔 직선의 수직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이 뭐냐면 요거지. 이 점이 뭐였어? 1,5인 거 알고 있었지? 여기 점 A니까. 그러니까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리고 점 A를 지나 1,5 지남. 자, 1,5를 지난다는 게 이 두 번째 힌트였으니까 이걸 여기서 미리 써볼게.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그리고 얘가 접한다는 성질까지 지금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울기까지 해결이 된 거거든. 그러면 1번도 지어도 되겠지. 1번 힌트, 2번 힌트 내가 다 적용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얘를 지나기 때문에 L이라는 직선은 y-5는 마이너스 3분의 1, x-1이 될 거고 정리하면 정리를 할까 말까 하기가 싫은데 안 할래요. 어차피 얘는 원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얘 대입하면 끝. 그러면 t는 넘어가서 0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5가 돼서 3분의 숫자 지저분하다. 16이 되지.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되지? 지금 반지름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3분의 16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3분의 16 됐고 그럼 이제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t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직선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노란 색깔 직선은 3x-y 플러스 2는 0이었다. 이것과 원의 중심이 0,t였는데 내가 t 구했어. t는 3분의 16이었어. 요거의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고 우리는 지금 반지름을 구하면 끝난다. 그러면 루트 10분의 0 넣고 2-3분의 16에다가 절대값이거든? 그러면 얘가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이니까 3루트 10분의 10 3분의 루트 10 얘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맞아. 됐다. 자, 그럼 8번 가볼게요. 정리 다 하시면.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거 좀 지저분하다. 사실 이런 문제 출제하려면 그림이라도 그려주고 출제할 것 같거든? 근데 얘를 다 글로 써놓으니까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통 그림은 그려주실 것 같아요. 너무 체감하기 어렵죠. 이렇게 내버리면.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서연이가 같이 못 봐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정적분을 많이 못할 것 같네. 시간 관계상. 정적분에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너네 문제 빨리 풀게 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서 아마 금요일에 할 것 같거든? 왜 지우 표정이 안 좋아? 그 스킬들 그 받아서 그거를 꼭 금요일날 빠지면 안 돼. 금요일날 빠지면 안 돼. 자, 그러면 8번
얘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자, 롤의 정의를 0에서부터 루트 3 사이에서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일단 롤의 정의 첫 번째 조건. 여기에서 당연히 연속이지. 왜냐면 얘 다항함수니까. 뭐 여기 눈 감는 분다냐? 눈 좀 뜨십시오. 봐봐요. 여기 뭐가 있나? 왜 여기만 앉으면 다 졸지? 여기 뭐가 있나 봐. 자, 여기에서 당연히 연속이지, 얘들아. 근데 너희 암기하라고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미분 가능하겠죠. 제가 다항함수니까.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얘들아? 사이값 정리랑 반대 조건이었는데, 사이값 정리의 두 번째 조건이랑 반대였는데 뭐였지? 구간의 양 끝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구간의 양 끝값이 같아야 돼. 이거 잘 안 헤어지니까 얘는 색깔로 특별히 너희가 잘 못 외워. 근데 쉽게 외우자면 사이값 정리의 두 번째 조건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사이값 정리의 두 번째 조건은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른 거잖아. 얘는 같은 거야. 그러면 둘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평행선, x축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값이 0이 되면 x축에 평행하지. 이런 게 3개 이상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존재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거는 요 함수값이 같아가지고 존재하고 그다음 적어도 이제 2개 정도는 생겨야 되지 얘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그래서 롤의 정리. 자, 그러면 요게 롤의 정리에서 얘가 되는 게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도함수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풀어볼게요. 얘가 롤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는 분명히 만족해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 3개를 다 만족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도함수 미분해 볼게요. 뭐야? 미지수가 있었네? 아, 걔를 만족하는 상수 1이 존재한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6-a가 0이라는 얘기니까 아, a는 6이구나.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닫힌 구간 0에서부터 이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가 존재한다. C를 구해달라 이건데 얘들아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보다 적용하기가 더 쉬워요. 왜? 이거 1번, 2번만 만족하면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안 써도 얘들아 있잖아. 요거 만족하는 거 알겠지?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함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도함수 값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 C가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직접 구해야 돼. 그 우리가 도함수 값이 K가 되는 여기서 K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가 되겠죠. 야, 내가 안 보이는데 괜찮아?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살짝 그래? 내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렇게 돼서 얘 한번 가볼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16 마이너스 2a인데 6을 넣으면 12 플러스 5 그럼 9가 되겠죠? F0은 상수만 남을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겠지. 9 마이너스 5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2가 되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 얘를 만족하는 x값을 C라고 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도함수는 이미 미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하셔가지고 C를 구해보자. 그러면 6C제곱 A는 6이었죠. 얘가 2가 되는 게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C제곱은 3분의 4가 될 거고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될 건데 잠깐만 얘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플러스만 됩니다. 마이너스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는 계산 중간에 유리를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 곱할 때는 해주면 되는데 3분의 2 루트 3이고 A랑 C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루트 3이겠네요? 4번이 맞는가? 4번이 맞는가? 이거 답을 잘못 봤어요. 맞네요. 4번? 깜짝이야.
다 되셨어요? 감소하는 구간이 요거일 때 A 플러스 B는 얘들아 지금 보니까 시험 보다가 절망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험 내용을 보면은 잘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너희가 아직 다루지 않아서 좀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올림퍼스 유형 문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채워질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자, 어쨌든 얘들아 여기 보자. 얘는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좀 빠르게 나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자, 감소한다고 했으면 선생님 뭐라고 했지? 도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아. 등호 꼭 넣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을 해주시면 x제곱 2ax 플러스 b가 돼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고 주어진 구간이 있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고1 때 배운 내용이야. 2차 함수가 나왔고 특정한 상수가 나왔어. 얘 근의 위치야 근의 부호야? 근의 위치야 근의 부호야? 위치지. 위치는 합곱디야 한판축이야? 한판축구지.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그치 내가 고1 때 그랬잖아. 계속 나온다고. 고3 때도 나온다고. 자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영상 달라고 하세요.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개인톡으로 선생님한테 지금 보내놔. 너네 까먹지 말고. 지금 모르는 사람 선생님이 이거 들을 테니까 개인톡으로 보내놓으면 내가 이따가 영상 보내주고 그리고 수업 자료는 너희 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받아가세요. 출력해서 드릴게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가영이? 가영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죠?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놔요. 그럼 내가 까먹지 않고 이따가 해줄게요. 개인톡으로 선생님 보내주세요.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영상 드릴게요. 얘가 있잖아. 얘들아 내 수업 자료에 보면은 3페이지까지는 고1 내용이고 4페이지까지는 너희가 수학 1에서 배워야 되는 근의 분리 내용들이야. 그래서 다 풀어야 돼 너희는. 그 문제를 다 풀어서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마이크를 안 써가지고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 안 들리면 어떡하지? 그럼 물어보세요 나한테. 조만간 다시 찍어야겠네 그거.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다시 한번 써줄게. 내가 고1 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2차 함수가 나오고 특정한 상수가 나왔어. 어쨌든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근의 부호를 얘기하고 있으면 뭐야? 합곱디야 합곱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D를 확인해야 돼서 합곱디야. 근과 개수의 관계로. 자, 그 다음에 근의 위치.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어떤 상수와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뭐다? 한판 축구. 그냥 이거는 외우라고 외우기 편하게 써준 거야. 축구 한판. 한판 축구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얘가 보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건데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겠죠. 물론 얘가 여기 0에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얘가 묻고 있는 건 이 범위 안에서 fx 아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얘를 풀 때 얘가 한판 축구인지 함수값만 확인하는지의 여부는 근이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있어.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제발 봐봐 여기 좀 봐봐 이거 어려우니까 자 x가 마이너스 3 아니 x가 마이너스 1 3을 기준으로 구간이 몇 개야? 1, 2, 3 구간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다. 3개의 구간 중에서 2차 함수의 실근이
구간을 두 개를 쓰면 분리가 된 거고 한 개만 쓰고 있으면 분리가 안 된 거야. 얘 봐봐. 구간이 몇 개를 쓰고 있어, 실근이. 하나, 둘, 세 구간 중에서 실근이 구간 몇 개 쓰고 있어? 어? 몇 개 쓰고 있어? 아, 이거 아직도 못 맞히네. 몇 개 쓰고 있어, 은호야? 두 개지. 하나, 둘, 세 개의 구간 중에서 두 개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근이 분리가 된 거야. 자, 근의 위치에서 근이 분리가 되면 좋아. 왜? 한 판축 중에서 함수값만 확인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은 시중교재에서 상황에 따라서 근의 분리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근의 위치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다 같은 거고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정리할게. 근이 분리가 되면 좋아. 왜?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러면 한 판축 중에서 나는 함수값만 가면 끝난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따가 선생님이 영상 드릴 건데 지금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세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야 함수값이 0보다 눈을 떠야지 선생님이 보여요. 봐요. 얘 마이너스 1을 딱 넣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을 넣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함수 아니야. 이것도 너네 어떤 착각하는 줄 알아? 너네 어떤 실수하는 줄 알아? 이렇게 써놓고 2차 함수지. 우리 고1 때 이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함수값이니까 요거지 해놓고 도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풀이를 이상하게 해와. 그래서 도함수인 거 잊지 마세요. 수학2에서 나올 때는. 수학2에서 나올 때는 도함수야. 원함수 아니고. 이렇게 써놓고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애들 진짜 많다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딱 저기다 넣으면 잠깐만 A 어디 갔어? 없네. 어쨌든 미지수 두 개니까 범위 나오겠네. 나는 A 플러스 B만 찾으면 되고. 근데 부호가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원함수에다 넣을 뻔했어요. 내가 얘기해놓고 바보네. 여기다 가야지. 자, 여기다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를 저기다 넣으면 3이니까 6A 플러스 B 그리고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지? 8번에서? 잠깐만 우리 지금 몇 번 하고 있지? 9번 하고 있죠? 여기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A 플러스 B가 안 나올 것 같은데? A 플러스 B가 안 나오는데? A 플러스 B가 안 나오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감소하는 구간이 딱 요거다. 얘들아 내가 문제를 제대로 못 읽었구나.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딱 뭐가 돼야 돼? 요게 마일이랑 3이네. 선생님 문제 체크 잘못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함수가 정의역이 이거일 때 얘가 얘를 만족한다 하면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 함수 값을 만족하는 게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요게 실근이 딱 마이너스 3이랑 1이 돼야 돼. 자, 그래도 지금 한판축이랑 합곱뒤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영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이랑 3이 딱 되는 거죠, 요게. 그럼 뭐 그냥 구하겠네? 이거는?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 얘들아, 근데 이거 나오거든? 3차 함수 할 때? 알아는 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얘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바로 나오겠네? 괜히 갔네?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쉬운 문제를 더 어렵게 알려줬네. 근데 그거 알아놔야 돼. 3차 합수 나올 때 나와요. 근데 이거 답 맞니? 맞네. 이거는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 그리고 3에서 뚫고 지나간 다음에
이거 뭐예요? 도함수예요. 도함수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그거 그리고 싶지 않아요? 얘가 어디 갔지? 도함수 나오면 원함수 그리고 싶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였지. 항상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요. 나누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면 내려와야 돼. 내려오다가 잠깐 0이었다가 올라가다가 가장 급격해지다가 살짝 완만해지나 아직도 증가를 유지하고 점점 내려와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내려가. 이런 게 0이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아이고 좀 반듯하게 그려주고 싶은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게 여기 하나. 얘는 극값이 아니죠.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는 좌우의 부호가 바뀌니까 극값이 맞다. 그리고 얘는 극소죠. 누가 봐도. 얘는 극대다. 그러면 기억.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기억 맞아요. 함수 fx는 x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y축이니까 이 부분에서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했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할 수 없어요. 니은 틀렸어요. 디귿은 함수 fx가 x가 1에서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죠. 맞아요. 답은 가라.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제 중에서 질문 좀 해볼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다 했죠? 도함수의 활용 원 다 했니? 얘들아? 고난도도 다 했니? 고난도 딱히 그렇게 도함수의 활용 원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있을 수 있어. 또 상처받지 말고. 상처받아가지고 질문 안 하지 말고. 도함수의 활용 원에 질문 있어? 이거 고난도 전에는 다 했죠, 얘들아, 질문. 그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야, 설마? 고난도는 안 했고 그 전엔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 도함수의 활용 원도 질문 안 받았어? 그럼 지난 시간에 어디 질문 받았어? 어? 어디 마지막으로 받았던 질문이 뭐야? 다 결석인가? 마지막에 받았던 질문이 뭐야? 고마워요. 아, 은호 살아있었네. 은호 살아있었네. 39번까지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네. 자, 40번 노래 정리부터 질문 좀 쭉 불러주세요. 40번부터 쭉 불러주십시오. 일단 서술형 전까지 쭉 불러주세요. 혹시 질문이 없나? 우리 아이들 천재인가? 불러주세요. 얘들아 진짜 질문 없어? 없구나. 없지 얘들아. 그러면 서술형이랑 1등급. 서술형에서 있어 없어? 서술형의 6번이요? 서술형 말고 서술형은 서술형 6번? 자, 서술형 6번 말고 질문 없어요? 수능 문제 어떤 거? 그럼 수능 문제 3번? 3번 또
수능 문제. 없어 얘들아? 3번만 하면 되니? 6번이요? 3번, 6번? 그럼 3번, 6번 끝이니까? 자, 서술형 6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1x 세제곱 모시기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이 도함수가 그래프가 9점. 도함수가 지금 요건데 이거에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한 함수를 편의상 gx라고 할게요. 요게 2점 마이너스 1,0, 3,0을 지난다. 그럼 얘가 2차 함수가 되겠지, 누가 봐도. 근데 마이너스 1,0이랑 3,0을 지난다는 건 얘랑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미분하면 3x제곱으로 시작할 거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3일 거고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랬을 때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라. 잠깐만,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대. fx는 3차 함수죠, 얘들아. 3차 함수죠. 얘는 극값이 항상 몇 개? 이게 뭐 빨리 왜 이래? 그렇지, 2개거나 0개. 근데 얘가 극값이 없다고 했으니까 2개가 아닌 상황만 확인하면 돼. 자, 2개가 아닌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f'x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실등이 2개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개거나 빵개면 되는 거야. 그치? 판별식 뒤로 따지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상황으로 딱 들어가서 볼 건데 얘가 이거기 때문에 gx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전개를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에다가 a를 딱 빼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뭐가 돼야 돼? 실근이 1개 또는 빵개.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정수 a의 최대값. 그러면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27 플러스 3의 2 3으로 묶으면 얘가 36이잖아. 30 뭐야? 아, 왜 계산이 안 돼? 얘가 36 맞죠? 36이니까 a 플러스 12가 될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이게 될 거고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 맞네요? 그 다음에 정리 다 되시면 이거를 못 푼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주황 색깔로 필기를 해놓은 부분을 못 떠올린 게 아닐까 싶어요. 저것만 떠올렸으면 쉽게 할 수 있었죠. 그쵸? 3차 함수는 극값이 항상 몇 개? 2개 아니면 빵개. 4차 함수는 극값이 몇 개? 3개 아니면 1개인데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극소로 하나,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극대로 하나. 근데 잠깐만 이거 3번, 6번? 내 생각에 8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진심이야? 정말이야? 8번 안 해도 돼, 얘들아? 여기서 8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8번 안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성화에 의해 내가 강요해놓고. 자, 그럼 3번 볼게요. 이거 내가 고1 때부터 엄청 강조한 건데, 얘들아. 거기서 밑줄 쳐야 되는 게 뭐야? 그렇지,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 밑줄 쫙. 역함수 존재, 아니 뭐야? bx 플러스 1. 얘가 뭐라고 했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이퀄. 어? 빨리 얘기해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무슨 말이야? 뭐야? 1대1 뭐야? 그렇지. 정확해.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뭘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조건은 모든 공역이 치역이 돼야 돼.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다항함수로 오면 얘가 어떤 뜻이 될까? 다항함수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1대1 함수이면서 모든 공역이 치역이 되는다? 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개형밖에 없다. 근데 얘가 정의역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없죠? 없으면 맞네. 없으면 무조건 맞아. 근데 얘들아, 너희가 고1 때 어떤 것들을 봤었냐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정의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fx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 그냥 함수 fx야. 이런 상황에서 얘가 1대1 대응인데 예를 들어 0에서부터 2, 이 구간에서 1대1 대응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0인 지점, 2인 지점 요 구간에서만 1대1 대응을 만족하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저것과 같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증가를 했다가 잠깐만 여기서 구멍이 뽕 뚫려 있어. 뽕 뚫려 있어. 그리고 얘가 증가를 했어. 여기는 색칠이 돼 있다. 그렇게 돼서 쭉 떨어져서 얘랑 함수가 같은 지점에서 잠깐만 이름 함수가 아니구나. 얘를 뚫어놔야겠네. 얘를 뚫고 얘를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더 내리자.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이렇게 가다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색칠이 돼 있고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얘랑 같은 지점에서 색칠이 돼 있어. 그럼 얘도 1대1 함수지 얘들아. 그치? x값에 대해서 같은 값이 없잖아. 1대1 대응 맞아. 그리고 모든 공역이 그러니까 얘가 공역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지. 이 부분이 있어. 이렇게 공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공역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한쪽 구간이 열려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밖에 안 돼. 왜냐면 한쪽이 열려 있으면 그렇게 가야겠죠?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로. 그래서 얘는 그 뜻이고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인 a가 뭔가요? 몇 번이지? a가 자연수래 얘들아. ab가 자연수래. 10 이하의 자연수 ab. 이하의 자연수 AB. AB의 순수성을 구하면 끝. 자, 근데 얘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자마자 너희는 이런 추측을 해야 돼.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고1 때 머리에 다 있었을 거고 얘를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겠구나. 잠수? 감소. 잠수 좋아해가지고 자명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생뚱맞게. 자, 이거 적어주세요 얘들아. 그럼 미분을 해야겠죠. 얘는 무조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라서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계속 증가니까 얘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증가잖아, 증가. 왜 그런지 알겠니, 준혁아? 모르겠지? 지금 모르겠는 표정이야? 얘들아, fx의 최고차항이 양수면은 얘는 미분해도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인정하니? 따라서 오른쪽 끝이 올라갈 거야, 무조건. 오른쪽 끝이 올라갈 거니까 얘는 감소가 될 수는 없어. 증가 아니면 감소 중에 하나만 된다면 무조건 증가가 돼야 돼. 그치? 오른쪽 끝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4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3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제곱은 3ab. 그러면 a만 결정하면 끝. a만 결정하면 끝. 그러면 a가 봐봐 얘들아. 있잖아. a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부터. 근데 a가 어차피 자연수지 얘들아. 그럼 양변을 a로 나눠도 되잖아. a는 3b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응? 내가 푼 거랑 잠깐만. 이거 3번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a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걸 좋아하거든? 그럼 경우의 수가 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 여기다가 얘 1 넣어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a가 뭐가 되지 얘들아? a가 1도 되지만 3까지 되지. 얘가 2가 되면은 a가 1에서부터 6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a가 1에서부터 9인데 얘가 b가 4에서부터 10이 되는 순간 a는 무조건 1에서부터 10이죠. 그쵸? 이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부정방정식에서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그럼 경우가 적어. 그래서 일단 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얘가 3개, 6개, 9개. 얘는 10개인데 얘가 총 몇 개지? 7개지, 70개지. 그럼 얘네를 더하면 얘가 뭐가 되니? 18이니까 합쳐서 88개가 되겠네. 6번은 좀 기네요. 육 번 8번. 수업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재밌는 거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정적분에 활용할 거 많은데 아쉽네요. 금요일에 해드려야겠네.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6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이거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딱히 어렵지는 않을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얘가 x가 뭐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극소다. 자, 그럼 극대랑 극소가 다 있네. 얘 3차 함수네. 3차 함수는 극값이 항상 몇 개야? 2개 아니면 빵개. 2개 아니면 빵개니까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걸로 봐서 얘는 2개의 극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요 값이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야겠네. 미분을 하면 근데 미정계수가 다 없어져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증가, 감소, 증가. 근데 뭐 어떡하라고 나머지 뭐 극대랑 극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나오겠다 얘들아. 알파가 뭐니? 딱 봐도 얘가 이제 알파. 여기서 극대니까 얘가 극소지. 알파랑 베타는 나왔어.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돼? A 구해야 돼. 2점 A, B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A래. 그 다음에 요게 B래. 그랬을 때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 A가 A를 지나는 원이 점 B.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A랑 B를 지나는 원이 있대. 근데 얘네 생긴 걸 보면은 얘가 딱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 원점이 아니거든. 얘가 살짝 알파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만약에 얘가 뭐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면은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을 해도 어찌 될 것 같은데 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지금 원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얘는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점 A에서 f-1의 함수값을 구해보자. a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플러스 7이 나올 거고 그리고 b에서 여기서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러면 얘 더하면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점 A는 뭐 안 써도 아시겠죠? 요거를 지나는 원이고 그러면 얘가요 원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풀면은 a 제곱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a 값이 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a 값이 튀어나온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네. 그럼 이걸로 끝내면 되겠다.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자, 그러면 여기랑 0,0이랑 해보면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7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서 54a 여기는 50이거든? 넘어오면 354 숫자가 지저분하죠? 그럼 약분이 얘가 되긴 해요. 돼서 6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6으로 약분하면은 6, 9, 54 6, 5, 30 6, 9, 54 해서 9분의 59가 되는데 59가 소수니까 더 약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걸로 끝. 자, 8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팔 번 맞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없구나. 그럴 수 있지. 최고차항에 계속 천천히 적으세요. 해도 될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 라고 했으니까 1x 4제곱 모시기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fx의 극값을 구하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극소값을 구하는 거고 가조건을 봤더니 가조건에서 f-2랑 f2랑 그리고 얘가 도함수 값까지 같대. 어머, 그럼 얘들아 있잖아. x에다가 2를 넣었는데 원함수가 0인 마당에 도함수에도 2를 넣었더니 0이 됐다. 이 얘기는 fx가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 인수로서. 그렇잖아. 그래야지 미분에도 안 없어지고 x-2라는 인수가 있겠지. 2차 이상이야. x-2라는 인수가 무조건 2차 이상이어야 된다. 2차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몇 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얘도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 하나 있을 거고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를 x 플러스 a 아니면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요 놈이 뭐가 될지를 찾아봐야 되거든. 근데 나 조건 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얘가 극대가 없대.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 양수죠? 그러면 얘는 극값이 어떻게 되지? 항상? 그렇지. 3개 아니면 극소로 하나 갖는다. 따라서 얘가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극값을 3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미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왜 나 말 잘못했니? 아, 극대를 안 갖는다고 했구나. 그치? 아, 그러네. 잘못했네. 오, 잘했네. 은호가 눈빛으로 딱 나를 뭐라고 했어.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러면서. 맞아요. 극대를 갖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도함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3개의 실근이 되는 상황만 아니면 돼. 그러면 2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들아, 얘가 어떤 개형이 펼쳐져야 될까? 3개의 실근이 된다면 여기 하나가 더 있다면 봐봐. 만약에 얘도 아니고 새로운 상수라면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끝은 올라갈 거고, 걔가 그래프의 개형이 2에서 뚫고 가야 되는데 잠깐만 극대가 없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겠다 얘들아.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총 4가지로 정의를 했었지. 첫 번째는 뭐였어? 얘가 실근이 3개가 될 때였어. 그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3차 함수가 3개가 될 거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가 도함수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fx는 감소 증가 이런 형태.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요거를 제외한 3가지는 얘가 실근이 2개 근데 하나는 중근 뭐 이런 식일 수 있겠지. 아니면 이거 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써보지 뭐. 공부한다 치고 이렇게 중근 하나 끼는 거. 그러면 얘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멈칫했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내려갔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극소를 하나를 가져. 그치? 나머지도 극소를 하나 가는 거 알고 있잖아 얘들아. 더 그려줄까? 공부되게? 더 그려줘 한번? 4가지 유형 다 그려줘? 괜찮아? 안 그려도 돼?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오고 하나 더 나올 건데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뭐밖에 없겠니 얘들아? 실근이 이미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x-2가 되는 거밖에 없어. 그래야지 극소가 되겠지. 그치? 더 생기면 안 되잖아 실근이. 그래서 얘가 x-2의 세제곱이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겠다. 얘 극소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미분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공통인수 x-2의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3x 플러스 6에다가 x-2가 들어갈 거니까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4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도함수는 2에서 하나 접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뚫고 지나가야 돼. 최고차항은 양수야. 그러면 최고차항은 양수니까 오른쪽 끝 올라가고 접했다가 올라갔다가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2가 되겠지. 근데 뭐 어쩌라 그랬지? 여기서 극소값 얘죠? 그럼 극소는 뭐야? 얘 도함수지. 바보네. 완전 멍청이네. 내려갔다가 잠깐 0이었다가 올라가는 밑에 얘죠? 극소값. 그러면 극소가 f-1 그럼 fx에다가 넣으시면 쪽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27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7이네. 잠시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